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남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출발할 거고요. 우리 지난 강의도 독해 시작했습니다. 독해. 그래서 많이 요령들을 언급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해는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시고요. 팁과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영어 지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니까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할 수 있고 요령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강사지만 영어로 된 지문 많이 읽다 보면 짜증나죠. 하지만 어차피 빨리 토익을 해서 우리 끝내야 되고 또 우리 교재 이름이 뭔가요? 단기 토익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많이 빨리빨리 좀 최대한 단계를 많이 읽으셔서 독해에 친숙해지는 게 독해를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다. 기억하셔서 단어 많이 외우면서 읽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유형별 그리고 지문 유형별 갈 거니까 문제 유형별 먼저 갈 거고요. 유닛 3 나트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세부상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닌 게 뭐냐, 맞는 게 뭐냐 물을 거기 때문에 잘 보실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특정 키워드를 적어놨네요. 전략에.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질문에서. 잘 보세요. What is not stated?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 As a benefit of the membership이니까 멤버십의 혜택 키워드가 되겠죠.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여기 as 보이세요? as는 뭐뭐 로서란 뜻인데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as 왼쪽이 중요해요? as 오른쪽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겠지만 as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드렸는데요. as나 about 또는 for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 뒷부분에 키워드가 잘 나오니까 그 뒷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좀 짧지만 실제 문제에서 뭐 as도가 엄청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근데 키워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What is mentioned in the article? 기사에 언급된 것은 키워드 없잖아요. 그러면 꼼꼼히 잘 읽으셔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문제 먼저 푸시고 마지막에 푸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요령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봤더니 What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 또 as 보이시죠? As a basic requirement for the applicant입니다. 지원자들에 대해서 기본 어떤 요구사항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입니다. 그럼 언급된 걸 지우시고 안 나온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여기 보시죠. To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 문법 공부할 때 투부정사 배웠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있고 앞에 투부정사 나오면 얘는 부사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죠.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는 보통 목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투부정사가 나오면 또 답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잘 나온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고려되기 위해서는 너는 일했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경력 얘기하고요. 적어도 한 개 리더십 롤 온 their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고 또는 추천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지우시면 안 나온 건 D였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지우는 게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답 유형인데요.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동안 뮤지컬 가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질문이 What is true about the writer?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정답은 뮤지컬 가수였다 이건데 오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She has been a dancer for a decade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저는 그런 얘기 했죠. 뮤지컬 가수니까 뮤지컬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되니까 댄서였겠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사실과 다른 정보입니다. 분명히 저는 Part 7에서는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뮤지컬 가수라고 했잖아요. 댄서에게 없었습니다. 또 이런 식입니다. Not given, 주어지지 않은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죠. She has never changed her career. 직업을 안 바꿨다. 그래. 뭐 10년 동안 했으니까 한 번도 뭐 안 바꾸고 잘 했구나. 그냥 막 상상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not true, 사실과 아닌 걸 고른 거기 때문에 명확히 매칭을 잘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런 식입니다. She is an experienced stage performer입니다. 그는 숙련된 무대 공연가이다. 그래서 뮤지컬 가수를 요거로 패러프레이즈 한 거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수년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올 거니까 오답과 정답을 잘 구분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별표 쳐놨는데요. 보기에는 not given 오답 유형처럼 지문에 없는 정보가 언급될 수 있으니까 그걸 끼워 맞춰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문과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매칭한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문제 읽어볼게요. What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as 보이시죠? A possible change for
the Sunbury neighborhood입니다. 거기에 가능한 변화로서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 가능한 변화. 변화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나온 거 지우시고 안 나온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공지문이었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뭐 답을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놨으나 보시게 되면 뭐 주의사항 주의해라 잘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주거용 도시 어떤 구역 그 구분해서 상업용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 효과와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좀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B, more vehicles might use the road인데 보시면 more car traffic 보이시죠? 그래서 더 많은 차 교통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C는 construction project might begin입니다. 여기 보시면 noise from new construction project. 노이즈는 안 나오지만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D는 public transportation might be improved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전된다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accompanying increase in bus service입니다. 버스 서비스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발전되는 그런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나온 것은 A로 답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유닛 4 추론 문제로 갑니다. 추론 문제는 조금 어려운 지문 유형에 속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를 좀 언급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most likely라든지 또는 suggest 기억나세요? suggest는 제안하도 있지만 암시하다도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고 자, imply도 암시하다고요. 또 나올 만한 것은 infer도 있습니다. infer는 추측하다는 동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what can be inferred가 되면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되면 추론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근거 문장에 철저히 의존해서 내포한 의미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 봤더니 what is suggested? 그래요. 독해 지문에서 what is suggested 보시게 되면 제안하지 마. 오케이? 암시입니다. 무엇이 암시되었느냐? about 이벤트에 대해서. 키워드는 이벤트고 이벤트 관련 내용으로 매칭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 the event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세요. 이 카드를 이벤트로 뭐 하기 위해서 to gain entrance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명령문인데요. 카드를 갖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된 답은 D였었고 It's by invitation only입니다. 그래서 only 초장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 이게 추론되는 그런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근거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단골 고객 할인을 받으셔서 총 금액은 요 금액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정답은 이 상점은 고객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기 연말 세일 기간 동안에는 연장 근무를 신청자를 받습니다. 이 상점은 연례 판촉 행사를 한다. 왜? 정기 세일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추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면 추론은 근거 문장을 바탕으로 2차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넓은 의미에서 패러프레이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단어는 다르지만 문장의 단어 선택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걸 잘 고르는 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추론해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문 유형 보시면 양식인데요. 봤더니 reimbursement request form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출장 가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돈에 대해서 회사에 환급 요청을 하죠. 그거에 대한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이름 나와 있고 날짜 나와 있고 뭐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봤더니 밥 먹는데 돈 썼고요. meal. 그리고 택시 탔나 보죠.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돈이 금액이 요거다. 요거 환급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expenses receipt attached 영수증이 첨부된 이 비용은 are for the business trip 출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빨리 환급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봤더니 이 사람에 의해서 승인이 된 일단 뭐 요청서를 볼 수 있고요. 체크박스 보시면 언제 이 돈이 나올 거냐면 즉시는 아니고요. 봤더니 여기 체크되어 있죠. on next payday. 그래서 다음 지불일이니까 다음에 월급 받을 때 그때 같이 줄게 이러면 체크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What is suggested?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페이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황금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페이먼트 얘기 맞겠죠? 보시면 A는요. certain amount, 어떤 특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없었고요. 또 두 번째 가시게 되면 매니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뭐 승인됐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무조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는요. 장비 구매는 없었죠. 식사와 택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C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봉급과 함께 환급이 될 것이다. 그죠? 아까 우리 next payday라고 했으니까 다음 월급일에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C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답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5로 갈게요. 문장 삽입은 별표를 하나 칩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 문제 유형 중에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뭐 블라블라 나왔는데 결국 뭐냐면 이 문장이 그러니까 지문 안에 빈칸이 4개 있어요. 그 4개 중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간 게 맞느냐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그 수능에 외국어 영역 공부를 좀 최근에 해보셨다면 비슷한 유형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토익만 주로 하셔서도 파트 6에서 비슷한 거 풀고 있죠. 파트 6는 문장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이건 지금 이 문장 하나를 어느 자리에 넣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주어진 문장의 요지를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단락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시어, 연결어 등 있을 시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제가 언제 했었냐면 파트 6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this는 앞에서 말한 거. 그죠? 또는 뭐 also 또한 앞에서 말한 거 추가상 이런 것들이 여기도 적용이 되겠죠. 당연하죠. 문장을 넣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매칭시키면 됩니다. 자, 봤더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묻고 있었는데 읽어봤더니 usually 보통 Lesna is here to meet the driver, but she's on business trip now. 그래서 보시면 뭐 this나 that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이사항 뭐냐면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봤더니 보통은 레지나가 그 기사님 만나는데 지금은 그녀가 출장 중이다. 즉 그 기사님 만날 수 없다. 레지나가 그 기사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시게 되면 3번 가시게 되면 3번 바로 앞에 That truck arrives around 5 a.m.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트럭은 5시쯤에 도착한다. 트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트럭이 온다. 그런데 그 기사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 네가 여기 있어줄 수 있어?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추가 포인트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함께를 제가 강조했는데 파트 6에서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어차피 문장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기 많이 했었는데 this는 앞에서 말한 거. 기억나세요? 더 얘기했었는데 앞에서 말한 거. 이런 것들이 또 매칭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회화하거나 짧은 영어 문장 보시게 되면 더를 되게 많이 보시죠. 근데 Part 6나 Part 7 그 토익에서는 더를 함부로 못 써요. 왜? 보통 앞에서 말한 걸 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서로 잘 찾아서 답을 매칭을 잘 해주시면 좀 쉽게 고를 수 있다. 자,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넣어야 되는데 읽어봤더니 Your after-school program that helps young people create and produce stage plays 이게 났으니까 요걸 해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is perfectly in line with this goal. 그죠? 일치한데 완벽히 일치한대요. 뭐로 일치하냐면 this goal입니다. 그죠? 이런 단서 나왔습니다. 목표는 목표인데 앞에서 말하는 목표입니다. 그 앞에서 목표 얘기 막 얘기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이 목표에도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부분 보겠습니다. 편지문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보내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너에게 알려줘서 기쁘대요. 뭐라 해주냐면 The Foundation for blah blah 뭐뭐다 어떤 재단 같은 게 되겠는데 걔들이 has reviewed your grant application 너의 보조금 신청서를 잘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has decided to award 수여하기로 결심했대요. 누구한테요? 너한테 이 보조금을 수여하기로 결심했다. 아직은 뭐 목표는 안 나왔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As you know, 네가 알다시피 이 보조금은 was founded 설립되었대요. 이 사람에 의해서 45년 전에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해?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이 would always hav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슨 기회예요? To run about art입니다. 예술에 관해서 아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보조금 어떤 그런 단체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가면 아까 같은 문장이 의미상 잘 어울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잘 찾아서 매칭하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닛 6로 갑니다. 동의어 문제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part 6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part 6에서 어휘 문제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휘 문제에서 part 6는 6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 문장만은 중요하지 않다. 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죠?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시죠. 머리에서 검색해보잖아요. 그러면 뜻이 쭉 나오면 보통 영어 단어 뜻이 한 개밖에 없어요.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외우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동의어 문제에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물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의 고유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이 전체 문장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독해 파트니까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커버라는 단어가 거기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데 그 보기에는 뭐 덥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철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단순 단어의 단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장 내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 문맥 중요하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 어휘 문제를 하나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문제 봤더니 여기는 이 choosing이 무슨 의미냐? A, B, C를 봤더니 왠지 이거 같아요. 그래. choosing. 고르고 선택하니까 상을 주는 거 뭐 고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읽어봤더니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anytime.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업체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세단을 이용해 주시고 우리와 거래해줘서 고마워요. 이겁니다. Doing business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맥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필수 다이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상 지금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어쨌거나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두 박스 다 중요하고 전체 박스 다 중요해요. 하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몇 개만 좀 언급을 드리면 커버는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토익에는 이게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콩글씨로 이해하면 좋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다 커버할게. 내가 다뤄볼게. 내가 처리할게.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뜻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어드레스는 주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소도 있는데 동사할 때는 이런 뜻이 있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토익에서는 요 뜻. 일종의 deal with의 뉘앙스로 잘 나오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settle도 많이 나오죠. settle은 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정착하다. 그리고 해결하다 이 뜻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itical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잘 나오긴 하는데 얘는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의 뉘앙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cognize는 인지하다도 있고 어떤 거나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다. 공로를 인정하다 뜻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account입니다. account는 뭐 계좌 이런 뜻도 있지만 거래라는 뜻도 있고 단골손님이라는 뜻도 있죠. 이런 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어휘 강의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direct는 감독하다 또는 뭐 지시하다, 향하다도 있지만 요 뜻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내다, 뭐뭇을 직접 보내다 이런 뜻 갖고 있으니까 전치사 to와 함께 잘 쓰이는 이 동사의 뜻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한 개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교재인 것도 꼼꼼히 읽어주시고 내 거를 반드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exposure인데 얘 기본 뜻은 노출이야. 노출. 그럼 ABCD 봤더니 노출이 동의어니까 노출이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뭐 발견 아닌가 발견? D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고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합니다. 찾아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줄이 여기 있었네요. good exposure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무슨 맥락으로 쓰였냐면 대충 읽어봤더니 I'm not sure if you remember me. 네가 날 기억하는지 확실하진 않아. But 그러나 I attended your free class에 참여했었어. 토요일 날 참여했었는데 I was so impressed with 인상받았대. Your enthusiasm 어떤 열성이죠. 열정에 대해서 되게 인상을 받았고 as an instructor 강사로서의 열정 그리고 스킬 이런 것들 인상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 갔더니 I want to invite you. 그래서 널 초대하고 싶어요. 뭐 하는데 to teach an evening course를 해서 가르치는 거에 초대하고 싶대요. 그래서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요. I think it would be valuable. 아주 소중할 것 같아요. 오케이? For community member들에게요. as well 또한 good exposure for your business입니다. 대충 해석을 해봤더니 야, 너 우리 학교에서 좀 강의 좀 해줄래? 그럼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니네 사업 노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 홍보죠.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요 맥락입니다.
그래서 답을 예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고유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판단 잘 하셔야 풀 수 있으니까 잘 하시고요. 아까 뭐 그 본문 내용도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단어나 또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놀라고 넘어가시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파트 5도 오답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파트 7도 오답노트 되게 중요하니까 답이 된 단어와 본문에 있었던 단어 같이 묶어서 잘 적어두시는 것도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니까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의도 파악 문제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은 뭐냐면 보통은 문자 메시지나 채팅 지문에 잘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보시면 I had no other choices. 그러면 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선택할 게 없어서 이건데 얘가 문장 안에서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시문에 표시된 시간으로 해당 문장의 위치만 찾아가서 먼저 표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가시면서 대화자들의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시문의 앞뒤를 읽어 문맥적인 의미를 판단한 자. 이 제시문이 있는 부분의 앞뒤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또 얘기했지만 이거 해석하기 쉬워요. 내가 어떤 뉘앙스의 어떤 내포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요. 질문 받더니 요 문장 9시 49분에 이 사람이 얘기한 여기죠. 이 문장의 내포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don't worry about that. 해석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 이건데 ABC 때 걱정하지 말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I won't land until 12:10이라고 했고 I'll try to grab a taxi and get to the office as soon as I can. 나 빨리 갈게. 택시 잡아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I can come and get you.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C죠. 사울 does not need to take a taxi. 앞에서 택시 잡는다고 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 택시 안 잡아도 돼.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을 C로 고르시고 문맥상 앞뒤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앞쪽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쪽을 잘 읽어보셔야지 얘가 뭔지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왔네요. 대화 주제 및 인물 관계 파악하기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한글이긴 하지만 제임스 우리가 광고에서 의뢰했던 디자인이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대화 주제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회사 동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그랬더니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야?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와서 봐라. 이런 맥락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원하던 게 아니네요. 좀 연계가 부족했거나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앞뒤 문장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잘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반부에 설정된 대화 주제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단어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 명이 대화하는 경우에는 이름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토익 시험에서 문자 메시지가 나올 때 화자가 많이 나올 때는 화자가 5명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아무리 잘 읽어봤자 화자가 5명 누가 말하는지 몰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읽기에 앞서서 반드시 화자 이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는 방법은 소리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권영준, 이루겸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권영준, 이루겸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좀 권영준, 이루겸 해보시고 좀 읽어보시면 이름에 대한 숙지가 도움이 될 거니까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 Mr. Teo has been with us for a long time입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호 씨는 우리랑 긴 시간 함께 해왔잖아요. 이런 맥락인데 ABC 때 함께 해왔다는 말이 없다고요. 오케이? 앞뒤 문맥, 주로 앞부분 잘 읽어가셔야 됩니다. 자, 2시 5분 얘기했었고요. 일단 봤더니 말하는 사람이 1명 그리고 2명이 있네요. 잘 매칭만 하시면 될 것 같고 2시 5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앞에 읽어봤더니 자, 진우 씨, 태호 씨가 저스커 방금 전화했는데요. 물어보려고요. 뭘 물어보려고? If he could get free shipping for bulk 얻었습니다. 대량 주문에 대해서 무료 배송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려고 전화했대요. 오케이? But 그러나 that promotion, 그 프로모션은 엔딩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라고 했더니 얘가 얘기를 야, 태호 씨는 우리가 올해 좀 해왔잖아. 이겁니다. 느낌 오시죠? 좀 봐줘라. 걔를 좀 오래된 단골인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맥락입니다. 판단하시고요. 자, A, B 중에 읽어봤더니 답은 A였습니다. 물론 이거 단어 좀 어려웠었는데 웨이브는 면제시키다, 뭐 요금이나
세금을 면제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he think that a fee should be waived입니다. 그래서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오래 했으니까 좀 봐주자.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A로 결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가 보통 문자 메시지 같은 데 잘 나오니까 이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art 7 문제 유형별 접근해봤고요. 아직 7이 2강이 더 남았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 많이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또 얘기하지만 요령 참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읽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부분 많이 읽어보시고 내 거로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